자, 늦은 시간에 선생님이 또 영상 하나를 녹화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의 건국과정, 고려 말에 공민왕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반원 친명 정책을 펼쳤어요. 반원이란 원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에 친해지자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권문세족들은 이 원나라하고 친했어요. 그런데 친한 원나라를 반대한다. 즉 권문세족까지도 공명왕은 부패한 권문선제까지도 같이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게다가 공민왕은 원나라에게 뺏겼던 이만큼의 땅을 다시 찾아와요. 대단하죠? 고려에 있던 원나라를 몰아내고 자주적인 고려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을 되찾고 또 몽골식 풍습을 버리고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공민왕이 죽게 돼요. 공민왕이 죽게 되자 이 권문세족들이 다시 힘을 내게 돼요. 이때 권문세족에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성계, 최영, 정몽주, 정도준. 정몽주와 정도준 같이 문신 중에 새로운 세력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어요. 이 신진사대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도준과 정몽주죠.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 신진사들의 힘을 합쳐서 권문세족을, 부패한 권문세족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편이었던 일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요동정벌입니다.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나라가 다시 안정으로 찾기 시작할 때쯤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낸 명나라가 공민왕이 찾았던 아까 그 땅을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왕과 최영은 공민왕이 찾았던 그 땅, 우리 아버지가 찾았던 땅, 우리 왕이 찾았던 땅을 줄 수 있겠느냐, 명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요동정벌입니다. 요동이 어디냐고요? 자, 중국에 이 큰 요하라는 강이 있어요. 이 요하의 동쪽, 요거를 요동이라고 불렀고, 서쪽, 여기를 요서지방입니다. 요서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간단하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이성계 장군이 명나라의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하지 않죠.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죠. 4가지 근거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불가론, 4가지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성계 장군이 북한 사람이었으니까 북쪽 사람 말대로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못 이기지비. 두 번째 이유는 여름철 농사 지을 때 군대를 모집하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세 번째는 온 나라의 군대가 올라가면 왜 저기 쳐들어온다 아닙니까? 말이 이상하네. 네 번째, 마지막, 비가 자주 내려서 악유가 녹아 활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악유는 접착제예요. 접착제. 이 접착제가 녹아도 활을 쓸 수 없고 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질병을 알아서 결국은 명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고 근거를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하지만 최영은 결국 이성계를 요동정벌에 명나라의 전쟁에 가장 앞장서게 합니다. 이 사건을 요동정벌이라고 합니다. 밤이라 졸려서 발음 별로 안 좋네요. 자, 어쨌든 중국으로 넘어가기 마지막 국경지대인 이곳에 위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성계는 군대를 되돌립니다. 어디까지? 개성까지.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와 같은 편이었던 오히려 최영을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면서 잡아서 멀리 쫓아냅니다. 벌로 관직에서 자르고 쫓아내는 것을 유배 혹은 귀양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최영을 이성계가 유배를 보내고 귀양을 보냅니다.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이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우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창왕도 쫓아내고 결국 자신의 꼭두각시 왕인 공양왕을 고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정몽주와 정도정도 모두 한편으로 이것을 같이 진행합니다. 즉 요동정벌을 반대하고 위화도 회군을 하고 우왕과 창왕을 모두 쫓아낸 그리고 공양왕을 세운 데까지 이성계, 정몽주, 정도전은 모두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던 정몽주가 적이 되고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병원이 정몽주를 선 죽기 위해서 죽이게 되면서 결국 이성계가 왕이 되던 것을 반대하던 모든 편들, 정몽주의 편들을 모두 쫓아내고 고려의 왕을 물려받고 결국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 건국의 과정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국민왕의 개혁이 있었고요. 이 국민왕의 개혁으로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왕이 죽고 권문세족을 물리친 최영, 이성계, 신진사대부들은 요동정벌을 꿈꾸는데 이때 이성계가 사불가루를 들면서 반대를 하게 돼요. 나 가면 안 돼. 나 가면 죽게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진사대부들과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을 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왕이 되려고 하지만 같은 편이었던 정몽주가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되죠. 결국 정몽주를 선죽기 위해서 이병원, 즉 이성계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이병원이 정몽주를 선죽기 위해서 죽이게 되면서 반대를 하던 편들을 모두 몰아내고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국민왕의 개혁부터 조선의 건국까지 모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선의 건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